안녕. 좋아 친구들, 17강 잘 들었지? 이제는 18강으로 돌아왔다. 이번 시간은 프랑크 왕국이야. 여기 보이는 사람은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카롤루스 대제라고 하는 사람인데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교과서는 292페이지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게르만족의 이동에 대해서 배웠어. 게르만족이 누구인가, 그리고 게르만족의 결과, 그리고 게르만족은 왜 이동했나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왜 이동했는지를 한번 복습을 해볼게. 자, 원래 한나라랑 흉노랑 끊임없이 싸웠어. 그러다 보니까 흉노는 한나라랑의 전쟁에서 지쳐가지고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지. 이 서쪽으로 이동했던 흉노족들은 더욱더 이동해서 일부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가서 훈족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 그리고 이 훈족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원래 유럽에 살던 민족들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그 압박을 받은 민족이 바로 게르만족이었어. 훈족의 압박을 받은 게르만인들은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지. 근데 남쪽으로 대규모 이동했더니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니? 바로 로마 제국 사람들이었어. 근데 이 로마는 안타깝게도 당시의 상황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게르만족의 대규모 이동을 막지 못하고 결국에 1000년 이상 이어져 왔던 로마 제국은 멸망하게 된다. 특히 서로마가 멸망하게 된다. 자, 서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서로마 제국의 영토에 다양한 게르만 왕국이 성립되었어. 우리가 배웠던 프랑크 왕국, 고트 왕국, 반달 왕국 이런 여러 게르만족의 종류들이 세웠던 다양한 나라들이 있었다. 오늘은 그 중에도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야. 다른 왕국들은 금방 멸망했는데 프랑크 왕국은 오랫동안 남아서 유럽 역사에 아주 큰 족적, 발자취를 남겼거든. 프랑크 왕국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시대에 대한 감각이 없을 것 같아서 한국사랑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자면, 우리로 따지면은 너희들 신라, 지증왕 알지?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신라의 발전을 이끌었던 왕들. 그리고 신라가 한참 발전한 당시에 그 시기쯤 세워졌고 통일신라가 슬슬 몰락하려고 할 때쯤까지 프랑크 왕국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좋아, 오늘은 이 시기에 있었던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4가지 주제로 공부를 해볼 거야. 첫 번째, 프랑크 왕국은 어떻게 해서 다른 게르만 왕국과 다르게 계속해서 잘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두 번째는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프랑크 왕국이 유럽 역사에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프랑크 왕국의 현재는 어떻게 전해져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현재의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이다. 자, 이 4가지 주제 잘 따라와 봅시다. 첫 번째, 프랑크 왕국은 왜 오래 유지되었는가? 대부분의 게르만 왕국은 금방 멸망해버려. 하지만 프랑크 왕국은 예외였지. 왜 프랑크 왕국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2가지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 지도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 얘들아. 먼저 파란 색깔 화살표 볼까? 반달족 얼마나 멀리 이동하니, 그지? 반달족 굉장히 멀리 이동하고, 저기 보이는 고트족 보이니? 동고트, 서고트 엄청나게 멀리 이동하고 있지. 그런데 그에 비해서 프랑크족 한번 볼까? 그래, 프랑크족은 원래 살고 있던 곳에서 프랑크 왕국을 세우는 곳까지 이동하는 화살표가 매우 짧지. 그러니까 프랑크족은 가까운 곳으로 이동해서 원래 살고 있던 그 원래 정착지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그 세력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거야. 첫 번째, 프랑크 왕국은 가까운 거리만 이동해서 그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자, 두 번째, 프랑크 왕국엔 다른 게르만 왕국이랑 달랐던 차이점이 또 있어.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에 있다. 프랑크 왕국은 종교를 개종한다. 무엇으로? 로마의 종교였던 크리스트교로 말이야. 그리고 이 크리스트교는 우리가 로마 가톨릭이라고 불러.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랑 크리스트교랑은 당시에는 똑같은 동의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로마의 종교였던 로마 가톨릭, 크리스트교로 개종을 하면서 원래 남아있던 로마 사람들 그리고 로마 문화를 좀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거야.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랑 같은 종교를 믿고 있으면 좀 더 동질감이 되고, 어떤 문화를 접할 때도 내가 그 종교랑 해당되는 문화였다면 좀 더 받아들이는 것이 쉽겠지. 그렇기 때문에 프랑크 왕국은 크리스트교로 개종을 함으로써 엄청난 이득을 다른 게르만 왕국보다 보게 되는 거지. 선생님이 띄워놓은 그림은 프랑크 왕국을 세웠던 클로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장면을 남겨놓은 작품이야. 그래서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있지? 저 사람이 클로비스다. 프랑크 왕국을 세운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프랑크 왕국은 왜 다른 게르만족이랑 다르게 멸망하지 않았는가? 그 2가지 이유. 첫 번째, 이동거리가 짧아서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종교를 로마 사람들의 종교였던 로마 가톨릭, 즉 크리스트교로 개종했다. 이 2가지 이유를 잊지 말자. 자, 두 번째 챕터. 이번에는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에 대해서 알아볼게.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의 영토를 한번 지도로 볼까? 굉장히 크지? 다른 게르만 왕국들이 굉장히
적은 세력을 유지하면서 금방 멸망했던 것에 비해서 프랑크 왕국은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영토를 차지했다. 전성기에 프랑크 왕국의 세력을 굉장히 넓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영토가 진짜 넓지 얘들아. 특히 프랑크 왕국이 있을 당시에 북부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지금의 서아시아 지역, 그리고 지금의 스페인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 지역에는 이슬람 세력들이 있었어. 그리고 이슬람 세력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력을 팽창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슬람 세력은 유럽 세계로까지 침범하려고 했었어. 유럽에까지 이슬람교를 전파시키려는 게 이슬람 세력들의 목적이었지. 하지만 아까 선생님이 프랑크 왕국은 무슨 종교라고 했지? 그래, 크리스트교였어. 그래서 프랑크 왕국은 이슬람 세력들이 넘어온 것을 이제 막았지.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 세력과 싸움을 하고 그 결과 유럽으로 진출하려는 이슬람 세력을 몰아냈다. 그래서 이러한 프랑크 왕국의 활약을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크리스트교 세계를 지켜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 그래서 전성기 때는 이슬람 세력을 물리칠 정도로 강력했던 프랑크 왕국은 서로마 제국의 옛 영토를 거의 대부분 차지할 정도로 매우 강성했지. 그리고 강성한 프랑크 왕국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카롤루스 대제다. 카롤루스 대제는 크리스트교 문화를 전 유럽에 프랑크 왕국이 차지한 유럽 지역 곳곳에 전파시키는 걸 굉장히 노력을 했고, 곳곳에 학교를 세워서 문화도 진흥시켰어. 넓은 영토를 유지한 건 말할 것도 없지. 그렇게 강력한 프랑크 왕국을 이끌었던 카롤루스 대제는 어느 날 연락을 받게 된다. 누구한테 연락을 받았냐? 교황한테 연락을 받았어. 교황은 카롤루스 대제에게 하나의 선물이라고 해야 될까? 하나의 선물을 준다. 그 선물은 왼쪽에 보이지? 그림? 무엇일까? 저 위에 모자같이 돼 있는 거. 그래. 서로마 황제의 관을 주는 거야.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상황이 어떠니 얘들아? 프랑크 왕국이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대부분 차지했지. 그리고 문화도 아주 발전시키고 있어. 근데 그 문화의 바탕은 크리스트교 문화야. 그래서 크리스트교를 많이 받아들이고 크리스트교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크리스트교 세계를 위협하는 이슬람 세계의 공격까지 프랑크 왕국이 차단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교황은 야, 프랑크 왕국 카롤루스 대제 너네 정말 대단한걸? 그 정도면은 너희들이 서로마 제국의 거의 재림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긴 하지만 내가 너한테 서로마 황제의 관을 줄게 하고 이렇게 카롤루스 대제한테 서로마 황제의 관을 수여하는 거야. 굉장히 아이러니적이다, 그지 얘들아?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민족이 뭐였니? 그래, 게르만족이었어. 그 게르만족 안에 프랑크족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던 프랑크족의 왕이 이제는 서로마 제국 황제의 관을 쓰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아이러니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카롤루스 대제가 이끌었던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에 대해서 알아봤어. 넓은 영토, 크리스트교 문화의 확장, 그리고 이슬람 세력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은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황에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음으로써 상징적인 의미도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다.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은 거야. 동로만 아직 따로 있어. 좋아. 그러면 이렇게 전성기 시기에 융성했던 프랑크 왕국이 서양 역사에서 갖는 의의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자, 보자. 프랑크 왕국은 원래 무슨 족이니? 그래, 게르만족이야. 그런데 이들은 어느 나라의 영토를 차지하고 어느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였니? 그래,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로마의 영토를 차지했어. 그리고 이들이 믿었던 종교는 뭐였니? 그래, 로마의 종교였던 크리스트교였어. 결국에 프랑크 왕국은 넓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기존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게르만 문화와 자기들이 받아들였던 로마의 문화, 그리고 자기들이 믿게 되었던 크리스토교의 문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융합하였다.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융합해서 이 세 가지는 하나로 뭉쳐서 지금 서유럽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프랑크 왕국이 서양 역사에서 갖는 의의는 뭐냐면은 기존의 게르만 문화와 받아들인 로마 문화, 그리고 자기들이 믿게 된 크리스트교 문화를 하나로 융합해서 지금의 서유럽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너희들이 꼭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벌써 세 번째 챕터가 끝났어. 자, 다음 네 번째 챕터야. 근데 이렇게 잘 나갔던 카롤루스 대제의 프랑크 왕국은 카롤루스 대제 사후에 분열을 하게 돼. 그래서 프랑크 왕국은 왼쪽에 있는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서프랑크 왕국, 그리고 중프랑크 왕국, 그리고 동프랑크 왕국으로 분열을 하게 된다. 이 프랑크 왕국의 분열, 옛날 지도랑 지금 현재 지도랑 한번 비교해서 볼래? 자, 지금 보니까 서프랑크 왕국이랑 중프랑크, 동프랑크는 각각 어느 나라에 해당되는 거 아니 요새? 맞아.
그래. 그래서 서프랑크 왕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프랑스, 그리고 중프랑크 왕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탈리아, 그리고 동프랑크 왕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독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프랑크 왕국은 비록 분열되었지만 그 프랑크 왕국이 분열된 것들이 각각 발전을 해서 현재 프랑스와 이탈리아, 독일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은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4가지 챕터를 배워보았어. 첫 번째, 프랑크 왕국은 어떻게 해서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2가지였지. 첫 번째는 짧은 이동거리, 그리고 두 번째는 크리스트교로의 개종. 그리고 두 번째 챕터,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 그래,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은 카롤루스 대제였어. 카롤루스 대제는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기도 했었고 크리스트교 문화랑 기타 로마 문화를 굉장히 융성하게 시키기도 했다. 그 다음에 영토를 넓히고 유럽 세계를 쳐들어오려는 이슬람 세력을 막기도 했지. 그게 바로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였고, 세 번째, 프랑크 왕국의 역사적인 의의. 프랑크 왕국의 역사적인 의의는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게르만 문화, 그리고 자기들이 받았던 로마 문화, 자기들이 있던 크리스트교 문화를 하나로 융합해서 지금의 서유럽 문화의 기틀을 다졌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마지막 챕터 4번째, 프랑크 왕국의 현재. 프랑크 왕국은 카롤루스 대제 이후에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나뉘는데 그중에 서프랑크 같은 경우는 지금의 프랑스, 중프랑크는 지금 이탈리아, 동프랑크는 지금의 독일로 각각 발전해 왔다라고 너희들이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다. 프랑크 왕국도 별로 어렵지 않지. 좋아, 그럼 오늘은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배워봤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프랑크 왕국 이후에 중세 유럽, 우리가 고대 말고 중세 유럽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야. 자, 19강에서 만나자. 안녕.